두 번째 듣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첫날이니까 우리 다 처음 보는 것처럼 제가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저는 원래는 경찰 쪽에서 8년 정도 수업을 했던 쌤이에요. 뭐 잘 알 수도 있고 처음 볼 수도 있지만은 경찰 쪽에서는 전국에서 실강 숫자가 가장 많았던 영어 쌤이에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앞에 있는 영어 쌤은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보다는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학원 오픈하고 이 정도 인원수는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오픈하고 이 정도 인원수면은 되게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글쎄요, 뭐 학원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는 100명이 넘어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는데 저는 뭐 인원수가 30명이든 300명이든 똑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300명일 때는 제가 본인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30명일 때는 제가 관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관리라는 거 딴 거 없죠? 힘들어 보일 때 면담 한번 해주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답해주고 그죠? 짬짬이 카페에 문제 좋은 거 만들어서 올려주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런 게 뭐 관리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별로 팀 짜가지고 스터디 시키고 스터디 제대로 안 되면은 눈치 주고 맞죠? 어떻게든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게 제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일단 다음 문제고 지금 요 환경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로 서로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단어도 외우고 영어 졸라 못했는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하다가 답답하거나 힘든 거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정말 복습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침 먹으러 쳤는데 미치겠는데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죠. 어느 지점이 미치겠냐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같이 하나씩 해결하는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시고 이 환경을 잘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를 잘한다면은 여기 기본 수업에 앉아 있을 일은 없어요. 맞죠? 그럼 대부분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할 때도 주변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또이또입니다. 그럼 내 질문이 옆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물으면은 이것이 병신이라고 욕하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런 판단들은 본인이 하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하지만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할게요. 뭐지? 대신 티는 안 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저도 활용을 하시고 주변 환경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오늘 첫날인데 OT 좀 하고 10시까지 잠깐 OT 하고 쉴 겁니다. 여유롭게 초반에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앞에 여자분은 전공이 뭐예요? 일어예요? 일본어? 아, 일본어. 괜찮아. 왜 웃어요? 난 안 비웃었는데 지가 비웃었네. 초면에 좀 그렇네. 끝에 분은 전공이 뭐예요? 뭐라고요? 대학교 안 가고. 그러면 직장 생활하다가 바로 온 거예요? 괜찮죠, 뭐 그것도. 여기 끝에 분 우리 저 봤는데 전공이 뭐죠? 전기 쪽이에요?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 두 번째 수업 들으실 분들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 진짜 많이 하죠. 그럼 만약에 내 질문이 성가시다, 그럼 나를 야려보면 돼요. 그럼 내가 알아서 넘어갈게요. 알겠죠? 내 질문에 불편하다, 그럼 나를 째려봐요. 그럼 내가 알아서 걸어서 할 테니까. 그리고 또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수업적인 거에 질문했을 때 모를 때는 좀 자신 있게 합시다. 모를 땐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아는 게 있다면 아는 대로 얘기도 해보시고.
이해하시겠죠? 우리끼리 하는 수업이니까. 네. 일단 제가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 쪽은 제가 사실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올해가 처음인데 저 새끼 그러면 처음이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치기 가장 쉽고 가장 정해져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공을 왜 물어봤냐면 전공이 우리가 합격하는데 크게 사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진 않는데 제가 7, 8년 동안 경찰 쪽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합격을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스쿨도 알죠. 스쿨 맞죠, 그죠? 근데 스쿨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스쿨이 어딘지 못 찾아서 수업을 못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 이미 몇 년 전에 합격해서 벌써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혹시? 출발선이 꼭 중요한 시험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출발선이. 선생님 근데 뭐 맞아요. 소방법은 소방학과 나온 애들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심적으로 유리하지 현실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는 모르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에 익숙함은 있는 거지만은 그 익숙함 때문에 점수가 바로 남들보다 탁 튀어서 오르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전혀 소방법에 대해서 몰랐더라도 이제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어도 사실은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중에서 합격 못한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꽤나 있어요. 꽤나. 많진 않는데 꽤나 있어요.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합격을 못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면 장땡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지만 이 공무원 쪽 영어를 치면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평생 영어랑 담 쌓았던 친구가 있지만 합격해서 근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 평생 유도만 했고 평생 피아노만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 10명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명 중에 6명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을 내가 어떻게 합격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혀 아무 지식이 없는 백지 상태의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반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럼 앞에 있는 선생님이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시험은 똑똑한 사람 뽑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똑한 사람 뽑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발에 따라서 딴 과목은 상관없지만 영어는 초반에 조금 힘든 사람이 있고 초반에 많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은 이 시험은 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그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바보면은 뭐 다음 달에는 바보가 좀 덜 되면 되는 거고, 그죠?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험에서 원하는 걸 열심히 해서 몇 달 뒤에는 그걸 풀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선의의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상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에요.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하면 성과 나는 시험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내가 확 와닿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말 하는데 내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그죠? 미안해, 예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말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오래 남는 거예요. 그 대화가. 근데 저 사람 한 2달 만나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짜증나 뒤지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오래 나지 않아요. 빨리 잊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본인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좀 했다고 깝칠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하고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정말 하지 않았다고 울렁증,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쌩까도 상관없습니다. 쌩까는 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친밀도 때문에 잘 들리고 잘 안 들리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든지 신경 쓰지 말고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2가지만 기억할게요. 좀 힘들지만 하면은 되는 시험. 2번째, 과거의 내 영어 실력은 빨리 잊어버리자. 오늘부터 하면 된다. 됐어요? 내 째려보는 거 아니죠? 네, 네, 2가지만. 자, 됐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세 개 있죠, 그죠? 세 개. 3개 있고 하나만 더요. 토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뭐 대표적인 공인 영어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수능을 쳤는데 1등급을 받았대요. 그 친구가. 수능을 쳤는데 1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토익 치면은 토익 맞죠? 990점 맞죠? 600점대가 나온답니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앞에 분. 말이 안 될 것 같죠? 말이 돼요. 수능 1등급 받는데 토익 쳐서 600점 나온 친구들 꽤 많아요.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익을 950점 맞는 친구가 있어요. 토익을 950점 맞는 친구가 있는데 지방직 국가직 영어 시험을 쳤더니 60점이 나왔어요. 가능할까요? 안경 이따가 닦아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토익 990 만점인데 950. 근데 국가직 지방직 국어시험 쳤는데 60점.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 꽤나 많아요. 억수로 많진 않아요.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다는 거는 2-3명 중에 1명은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하든 내가 법원직을 준비하든 소방직 경찰직을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하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영어는 똑같아요. 들려요? 다릅니까? 영어는 다 똑같잖아요. 다.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접속사 모시기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럼 수능에서 말하는 접속사랑 토익에서 말하는 접속사가 다른 건가요? 아니죠. 언어가 한 개인데 다르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똑같아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접속사를 배우면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시험마다 물어보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접속사가 있지만 접속사를 물어보지 않는 시험도 있는 거고 접속사를 엄청 많이 물어보는 시험도 있는 거고 또는 접속사를 물어보는데 특징을 묻는 시험도 있고 특징이 아니고 자리를 묻는 시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시험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혹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단어 앞에 분 수능에서 단어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던데 몇 문제쯤 나와요? 뒤에 분
모르겠어요. 예, 뒤에 분 알죠? 예? 한두 문제.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지는 우리가 2달째 만났지만 하나도 못 느끼지만 성실한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있어요, 그죠?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 단어 문제가 있어요. 수능 몇 문제예요, 총? 몇 문제예요? 뭐라고요? 수능이 20문 미친. 아니, 수능 몇 문제인데요? 몇 문제인데요? 45문제 아닙니까? 아, 좀 그렇네.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신경 없으니까. 그냥 이해 많은 거예요. 그냥 45문제 중에서 단어 문제 한두 개 나온답니다. 단어 문제. 그럼 내가 수능 준비를 해요. 그럼 단어 공부에 엄청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혹시나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단어점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재수한데 재수하기 전에는 3등급이었는데 재수하고 4등급 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뭐 지방직, 국가직, 법원직, 소방직, 경찰직 얘들 좀 비슷해요. 단어 문제 몇 개 나와요? 앞에 분? 뭐 잘 모르겠어요. 5문제. 맞아요. 대여섯 개. 보통 한 6, 7개 나옵니다. 대여섯 개 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 6개 정도. 시험 문항이 몇 개죠? 법원직을 빼고는 싹 다 20개 맞죠? 왜요? 이 20개 중에서 6개가 평균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몇 퍼예요? D분 몇 프로예요? 에? 영어 물은 거 아닌데 비율로 물었잖아. 20개 중에 6개면 10개 중에 3개니까 30%겠지. 자꾸 민망할 때 안경 닦는 것 같은데. 맞죠? 민망할 때 안경 닦는 것 같은데. 그 30%잖아요. 30%. 맞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한 개예요.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어디서 배우든 영어 내용은 똑같아. 근데 내가 뭘 준비하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도 6개월, 7개월 안에 영어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쌤이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알고 봤더니 전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공부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만 보세요 일단. 그럼 이제까지는 내가 단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단어가 30%니까 공무원 쪽에서는. 맞죠? 그리고 문법 볼까요? 문법. 수능에서 문법 몇 문제 나와요? 뒤에 분. 앉았어요. 모르겠어요. 몇 개 나와요? 뒤에 분. 근데 수능 어떻게 안 쳐요? 마이스터. 수능 어떻게 안 쳤어요? 이제 다 오락했는데 있는 게 잤습니까, 집에서? 대박, 개멋있다. 아니, 10대 때 그런 간장이 있었다고? 멋있다, 저 사람. 아니, 농담을 비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뒤에 분, 수능 쳤죠? 안 쳤어요? 왜요? 그 수능 치고 직장 가도 되잖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은 수능에서 문법은 손톱이 떴어요. 몇 개 나와요? 2개. 많이 나오면 2개죠, 그죠? 한두 개. 그럼 내가 수능 준비를 하는데 문법을 포기하겠다. 돼야 안 돼요? 수능 1등급 받는 친구 중에서 꽤나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잘 못합니다. 근데 글을 던져주면 빨리 그 글이 뭔지 잘 파악해요. 근데 문법을 모르면 모르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능한 이유 알겠죠? 왜냐면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한두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그럼 찍어서 한 개 맞추면 된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문법 공부를. 근데 이 뭐 지방직, 국가직, 소방직, 경찰직 좀 다 비슷한데 문항수는 다 비슷해요. 문법 보통 몇 개 나오죠? 좀 적게 나오면 3개, 많이 나오면 5개.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4개? 4개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0문제 중에 4개잖아요. 맞죠? 적은 거 아니죠?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까지 단어 공부 별로 안 했다. 수능에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 준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까지 문법 공부 별로 안 했다. 수능 할 때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문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문법 공부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수업 저번에 들으신 분은 느끼겠지만 저는 문법 가르치는 것보다 독해 가르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문법을 좀 많이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시험에서. 대충 나머지 다 뭐예요? 나머지 독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독해가 좀 더 많이 나온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요거는 그때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내가 배우는 영어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내가 배우는 영어는 똑같다. 똑같은데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영어 색깔을 알고 공부해야 빨리 오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소방 영어니까 소방 영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분 소방 영어 수준이 어떻게 돼요? 뭐야? 뭐야? 고2?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고2라고 누가 그래요? 맞아요. 딱 고2예요. 소방 영어는 수준이 딱 고2예요. 그럼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나 중학교 1학년 때도 놀았는데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수준이 고2 수준이라고요. 고2 수준인데 고2들을 배우는 그 정도 수준을 내는 것 뿐인 거지 고2 수준까지 우리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고 수준이 나오지만 고 수준에서 정해진 게 나오니까 그거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맞아요. 딱 고2 수준.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수능보다는 확실히 쉽지만은 토익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대신에 뭐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자, 일단은 한 15분 네, 중요한 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세 개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두 번째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필기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맞죠?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설명하는 것만 집중해서 듣고 오해하는 거 있으면 오해 잡고 놓친 거 있으면 놓친 것만 딱 채우고 남는 시간에는 단어 집중. 그래서 항상 옆에 단어 적혀 놓으세요.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 보세요. 그냥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저 끝에 나이키 모자 쓰신 분. 이 번호 적어 놓을게요. 1번, 2번, 3번. 그 1번이 뭔 것 같아요? 뭐라고요? 1번이 뭔 것 같아요? 모른다 하면 돼요. 1번. 모르겠어요. 앞에 분. 모르겠어요. 앞에 분. 네? 문장. 오케이. 앞에 분. 2번.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오른쪽. 네, 옆에 분. 2번. 이 서운하다. 앞에 분. 문장. 안경 닦지 마요. 3번. 뭐지? 안경 벗었는데 다 어떻게 대답했네. 저 안경 저거 가짜네 저거. 그냥 뭔 소리예요. 자, 다시요. 3번 뭐요? 문장. 오케이. 서운하다 진짜 이 사람들. 아니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 상관없는데 지금 두 번째 듣는 사람들 좀 서운하네 진짜. 맞죠? 지금 내가 왜 서운한지 느끼게 된대요. 자, 일단 그거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첫날은 우리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든지 간에 영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문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 앞에 저분 본인이 안 들으면 얘기해봐요. 그 문장이란 뭐예요? 주어 동사. 필기하지 마요. 네. 두 번째 분. 본인 생각해봐요. 문장이란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모르나 하면 돼요. 뒤에 분. 문장이란 단어와 단어. 와, 진짜 개서운하다 진짜. 니 진짜.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든 사람들은 절대 책 보지 말란 소리예요. 내랑 대화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분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는 앞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 맞죠? 괜찮죠? 그죠? 자, 괜찮은데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문제가 딱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을 똑바로 안 잡으시면. 그럼 제가 꼭 물어볼게요. 오른쪽, 저 끝에 오른쪽 계신 분.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나요? 없어요? 엄마가 딸내미한테 간 거야. 야, 집에 빨리 온나? Come back home early. 맞죠? 그리고 앞에 친구가 있는데 존나 깔짝거려요. 아, 꺼지라고. Get out of my sight. 어때요? 주어 없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지는 않은데 있잖아요. 맞죠? 그 말 되죠? 보통은 주어가 있지만 주어라는 건 없을 수도 있네. 그 말 이해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문장의 개념을 주어 동사라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주어가 안 보이면 전혀 문장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주어라는 애가 나와야 문장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저런 애를 보고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이따가 마셔요. 안경 닦고 커피 먹고 이상한 답 해놓고. 자, 다시요. 주어라는 건 중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얘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어 동사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도 있다라고요. 그죠? 근데 뭐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네.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정확한 개념은 동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D시간에 하겠지만 살면서 목적어니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목적어 없는 문장 있나요? 많죠. 보호 이런 거 들어봤어요? 보호 없는 문장 있나요? 있어요. 주어 없는 문장 있나요? 있죠. 동사 없는 문장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문장은 다 필요 없고 뭐로 결정한다? 동사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단어가 엄청 많아요. 단어가 막 여러 개 있어요. 자, 이거 문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문장이 안 될 수 있죠. 언제든지. 왜요? 동사가 없으면 얘는 문장이 안 되니까. 그럼 반대로 단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문장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앞에 저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대화가 되네. 문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야가 뭐면? 야가 동사면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고 문장이고 뭐 짧으면 문장이 아니다. 이런 느낌은 빨리 없애셔야 되고 이제 배우니까 이제 처음에 영어의 기초란 게 딴 게 없어요. 내 앞에 뭐가 툭툭툭 던져졌죠. 그게 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문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영어의 가장 기초입니다. 됐죠? 그것만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1번 문장 맞아야 돼요. 맞죠? 왜요? 얘가 동사니까. 문장. 됐죠? 근데 두 번째 2번 다시 볼까요? 문장 맞아야 돼요. 맞죠? 왜요? 보고 동사니까. 쌤, 저 동사인지 몰랐는데 오늘 왜 와요? 그러면 되니까. R이 동사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외우세요. 오늘. 됐죠? 자, 그 다음 3번. 어때요? 문장 맞아야 하네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produced라는 요 단어는 pp라는 애입니다. 전 pp가 뭔지 몰라요. 그거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어쨌든 내가 pp라고 했죠. 뭐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가 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길긴 긴데 일단 얘는 절대 뭐는 아니다. 야는 절대 문장은 아니다. 왜 pp인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알겠죠? 네.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문장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 동사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어 중요하지만 주어는 선택이다.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 필기 금지입니다. 네, 요거 하고 쉴게요. 오늘 처음 하는 내용 요거. 문장은 뭐다? 동사다. 앞으로 우리가 동사를 영어로 V라고 쓰겠습니다. V. 그럼 V 쓰면 다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문장은 동사다. 짧아도 문장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길어도 문장 안 될 수 있다 없다? 안 될 수도 있다. 길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동사로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분. 단어장 봐. 얼마나 열심히 봤으면 단어장. 뭐 공부 뭐 손으로 합니까? 자, 다시요. 문장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 3개, 5개 골라봐요. 어? 2가지. 앞에 분. 5개. 2가지, 5가지. 저 끝에 나이키 모자. 지금 찍으면 돼요. 오. 여기 왼쪽 끝에 분. 5개. 머리 끌적끌적 하지 마시고 몇 개예요? 2개. 됐어요. 자, 봅시다. 일단 시험에서는 문장의 교수가 몇 개냐 그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문장의 종류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앞에 여자분 앞에서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몇 가지예요? 맞죠? 문장의 형식은 5가지 맞죠? 다시 물을게요. 문장의 종류는 몇 개예요? 5개 아닌 것 같죠?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문장의 형식은 5가지예요. 문장의 쉽게 말해서 형식이란 건 틀 아닙니까? 글 쓰는 스타일? 글을 쓰는 스타일은 5가지예요. 영어라는 거는.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 쓰는 스타일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문장의 종류가 몇 개냐고 묻는 거예요. 문장의 종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자, 주인 역할하는 문장을 우리가 주절. 주인 역할하는 문장, 주절. 그럼 뭐도 있을까요? 네. 종 역할하는 문장, 종절. 뭐 종절이나 종속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개념을 잡을게요. 필기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따 시간 줄게요, 따로. 문장의 종류는 딱 2개입니다. 주인 역할하는 주절과 종 역할하는 종절이에요. 그럼 이 주절은 몇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앞에 여자분? 맞아요. 5가지로 쓸 수 있어요. 이 종절 뭐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종절은 몇 가지 형식을 갖고 있을까요? 맞아요. 5가지. 이해됐죠? 글을 쓰는 형식은 5가지예요. 그죠? 야도 5가지, 야도 5가지예요. 그건 상관이 없음. 그건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앞으로 내 눈앞에 뭐가 나왔을 때 그게 문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다 필요 없고 뭐다? 동사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문장이라면 주인인지 종인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인인지 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영어의 기초라고 해요, 이게. 그럼 구별하는 기준은 뭐 앞에 있으면 주절이고 주인이니까 뒤에 있으면 종이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있겠죠. 뒤에 분. 네? 질문 다시 해달라고. 장난 똥 때리네 진짜. 됐어. 뒤에 분. 주절인지 종절인지 구별 어떻게 해요? 봐. 다시 수업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앞에 분. 에? 쉼표. 뭐요 이 사람은 진짜. 옆에 분. 와. 오른쪽 끝에 분. 접속사. 됐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배우세요. 기준을. 내 앞에 문장이 있으면 앞으로 그 문장이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주절인지 종절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하는 기준은 뭐로 한다? 접속사로 한다. 선생님 저는 접속사를 몰라요. 보세요. 접속사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접속사를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접속사는 항상 있다면 어디 있다?
항상 문장 앞에 있다. 그럼 문장 앞에 뭐가 붙었다. 걔는 거의 다 뭐겠어요? 접속사겠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럼 2번 문장에서 야는 뭐겠어요? 맞죠? 아니 살면서 처음 봐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문장 앞에 뭐 붙었네. 그럼 야가 뭐겠어요? 야가 접속사겠지 뭐. 맞죠?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1번도 문장이고 2번도 문장 맞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비슷해요? 달라요? 다시요.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거 알죠? 1번은 뭔데요? 앞에 접속사가 안 붙어 있잖아요. 1번은 뭔데요? 주절. 주인이라고 주인. 근데 2번 문장은 좀 다르죠? 앞에 뭐 붙었죠? since라는 단어가 턱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그냥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어떤 문장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종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주절이 아니고 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주절과 종절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는 주인하고 종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죠? 영어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문장인지 아닌지 구별. 그리고 그것이 문장 1하면 대장인지 쫄병인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구분 기준은 접속사로. 됐죠? 그럼 결론 1번은 정확히 답이 뭐예요? 그냥 문장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주절. 2번은 종절. 3번은 문장이 아님. 이유는 동사가 없어서. 이게 왜 PP인지는 나중에 알면 돼요. 일단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PP라고. 궁금하죠? 왜 PP인지. 다음 주 하자니까 다음 주에. 네, 천천히. 자, 됐어요. 자, 쉬었다 할 건데 책 봅시다. 자, 4페이지 요거 하나 보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거는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돼요. 집중만 잘 하시면 돼요. 4페이지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문장의 개념에서 문장이란 동사가 있는 것. 거기 동사에 체크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는 이해만 할게요. 체크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장은 두 개입니다. 주절하고 종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절은 주인이고 종절은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다입니다. 시다. 주절이란 접속사가 없는 문장. 이해돼요? 그 말. 그리고 괄호는 중요해요. 필수. 왜 필수인데요? 아니 주인 없는 집이 있습니까? 주인 없는 건물이 있나요? 주인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종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 그 말 이해됩니까? 괄호 안에 거 이해돼요? 선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럼 그 박스 비교해 볼게요. 위에 박스 볼게요. He is kind 뭐요? 주절. 밑에 박스 내려오세요. Because he is kind 뭐요? 종절. 어떻게 알았어요? because 때문에. 그 because가 뭐겠어요? 접속사겠죠.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문장에 붙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 한 개 더 봅시다. 위에 박스에서 세 번째 문장. Every word in English has several meanings. 뭔데 이거? 주절. 왜요? 접속사 안 붙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박스 세 번째 줄. As every word in English has several meanings. 뭔데 이거? 종절. 어떻게 알았어요? as 때문에. 그럼 as가 뭐겠어요? 뭐 접속사겠죠. 뭐 다 알고 합니까? 거기 있으니까 접속사겠지. 이해돼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쉬었다 오세요. 네, 여기까지만.